시작하겠습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책무늬 636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636일차고요. 어제 이제 성공은 당신 거 끝났고, 그러니까 부자의 그릇. 소설이에요. 그래서 좀 재미나게 좀 읽고 지나가는데, 재미나게 읽지만 내용은 돈에 관련된 거. 우리가 아주 관심이 많지만 돈만 쳐다봐서는 돈을 벌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야기식으로 나와 있는데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오늘 부자의 그릇 첫 단락인데 제일 처음에 네, 이 저자에 대해서 네, 저자에 대해서 제일 처음에 여기 책장에 나와 있는 거 한번 볼게요. 네, 이즈미 마사토 일본 분이에요. 자, 일본 최고의 경제 금융 교육 전문가이자 야 일본의 최고의 경제금융교육 전문가래요. 너무 좋아요. 그렇죠? 일본 파이낸셜 아카데미 주식회사 대표, 고베 슈쿠카와 가쿠인 대학교 개건 교수를 지냈으며 교육과 IT, 부동산 사업과 관련해 5개의 회사를 경영 중이다. 2002년 일본의 돈의 교양에 대해 이야기하는 문화가 부재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돈의 교양에 대한 이야기가 문화가 부재하다는 사실로 어떻게 인지해서 경제금융교육을 위한 파이낸셜 아카데미를 설립했다. 경제와 돈의 교양이 몸에 배는 머니스쿨을 모토로 경제신문을 읽는 법부터 머니플랜, 주식회사, 부동산 투자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분야를 가르치고 있다. 지금까지 배출된 수강생만 25만 명이 넘는다. 그뿐만 아니라 공익재단 법인 일본생애학습협의회가 감수하고 인정한 머니 매니지먼트 검정시험을 만들었으며 돈의 검정시험을 만들었다. 검정시험. 돈의 지성을 높이기 위한 돈에 대한 지성이 높아야 돼요. 그렇죠? 높이기 위한 지필 활동에도 힘쓰고 있다. 지금까지 모두 28건의 저서를 집필해 다수가 베스트셀러가 됐으며 한국, 중국, 대만 등 자에도 번역 출간됐다. 부자의 그릇은 소설 형식의 경영 교양서로 한 젊은 사업가와 부자 노인의 이야기를 통해 돈을 다루는 능력을 키우는 법, 내 안에 부자의 그릇을 키우는 법을 알려준다. 2015년 국내 출간 이후 수많은 독자로부터 꼭 읽어야 할 최고의 부자학 입문서로 꼽히며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했다. 네. 소설 형식으로 뭐예요? 한 젊은 사업가와 부자 노인의 이야기. 그래서 이제 돈을 다루는 능력과 어떻게 해요? 내 안에 부자의 그릇을 키우는 법을 이제 알려놓은 그런 소설책이다라는 거. 근데 결국은 돈을 다루는 능력과 내 안에 부자의 그릇을 키우는 제일 핵심적인 건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부자가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쭉 이렇게 있지만 제일 근원은 뭐라고요, 여러분들? 그 뿌리. 화분에 씨앗이 심겼어요. 줄기가 쫙 올라와요. 내가 부자가 되느냐, 가난하게 되느냐, 보통으로 살아가느냐, 내 마음에 부자의 그릇이 있느냐, 난 가난한 마인드가 있느냐, 이거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제일 밑에 뿌리가 씨앗이 의식이다라는 거죠. 의식이 되어야 돈을 다루는 거, 부자가 되는 것의 제일 근원은 의식인 거예요. 그래서 의식의 관점으로 해서 한번 돈을 다루고 내 안에 부자가 되는 능력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다음에 보면 이제 순서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부자의 첫 번째 이제 크게 세 단락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순서가 첫 번째는 부자의 질문, 그 다음에 두 번째 부자의 고백, 세 번째 부자의 유언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가지 단락으로 크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부자의 1장, 부자의 질문이에요. 지금 자네는 1,000원도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있네. 어떻게 우리가요? 1,000원도 우리가 아니라 여기서 얘기한 게 뭐예요? 우리가가 아니죠. 1,000원도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있네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또 이제 9페이지부터 나가겠습니다. 어느 늦은 가을날 오후 4시가 지나니 태양이 저물어 가면서 세상을 점점 붉게 물들였다. 벌써 날이 지는구나. 여기 얼마나 있었지? 사실 이 말에 답을 해줄 사람은 없다. 주변에 아무도 없기 때문은 아니다. 지금 내 주변에는 아이들과 학생들이 계속 오가고 있지만 내 목소리에 힘이 없어 아무도 듣지 못했을 것이다. 그 정도로 나의 몸과 마음은 쇠약해져 있었다. 내가 아무리 여기 앉아 있어도 다들 관심조차 주지 않는구나. 나는 요 며칠 백화점 앞에 있는 분수 광장에 와 있는 일이 잦았다. 사실 광장이라고 부르기에는 과분하고 백화점 본관의 별관을 연결하는 통로 옆에 있는 간이 휴게소라 말하는 게 더 격에 맞을 것이다. 그래도 나는 이곳이 아주 마음에 든다. 별 규칙 없이 놓인 유리 탁자는 그날 햇빛의 강도에 따라 무수히 많은 표정을 보여준다. 또 천장이 시원스레 뚫린 통로 덕에 한여름에는 소나기가 지나간 뒤 떠오른 무지개를 특등석에서 바라보는 기쁨을 누릴 수도 있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은 어지러이 놓인 의자들이다. 언뜻 보면 단순하지만 찬찬히 바라보면 디자이너의 센스에 감탄하게 된다. 그 사람의 이름까지 궁금해질 정도니까. 다만 딱 한 가지, 통로의 위가 뚫려 있어 비바람을 그대로 맞다 보니 조금 지저분한 게 못내 아쉽다. 그러나 그로 인해 의자와 좀 더 거리를 둠으로써 객관적으로 그것들을 바라볼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지금으로부터 3년 전 나는 이 광장을 처음 알았다. 매일 자동차로 출퇴근을 하다 언뜻 이곳을 보았는데 사실 그때는 이런 곳에도 광장이 있었구나 하는 정도였다. 당시에 나는 일에 치여 사느라 이 광장의 존재 따위에는 크게 신경 쓸 여유조차 없었으니까.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벤치의 페인트가 얼마나 벗겨졌는지를 보고 제작 연도를 추측해 보기도 하고 분수가 물을 내뿜는 타이밍이 의도된 것임을 알아채고 감탄하기도 한다. 그런 사소한 것들까지 관찰하고 생각할 만큼 지금의 나에게는 충분한 시간이 있다. 뭔가 노숙자 같은 느낌 들지 않아요? 근데 긍정적인 생각, 이 모든 것들을 관찰할 수 있는 지금의 나에게는 충분한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 웃긴 게 나에게는 충분한 시간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놓고 뭐라 그랬어요? 하지만 나에게는 돈이 없다.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거 보면서. 그러니까 관찰할 만한 여유들의 어떤 충분한 시간은 있는데 시간은 충분하게 있어요. 그죠? 근데 나에게는 뭐가 없어요? 돈이 없다요. 이분의 신념은 뭐예요? 믿음은 돈이 없다요. 근데 너무 웃긴 게 돈이 없다라고 하는데 그럼 나는 뭐지? 여러분들의 돈은 무엇일까요? 요번에 5월 7일 날, 8일 날 시크릿을 해요. 문경에서. 여러분들의 무의식 속 안에 있는 믿음이 드러난다는 거죠. 어디 갔어요. 예쁜 그 아동복 코너의 사장님을 만나러 갔는데요.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왜 못되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도 못되고 이기적이고 막 그런 사람들이 부자인 경우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왜 돈을 버느냐는 거죠. 저도 그게 궁금했었어요. 뭐지? 부자들은 다 돈이 많은 사람들은 다 마음도 넓고 배려심도 많고 뭔가 착하고 선하고 막 이렇다라는 어떤 부자의 상이 있는 거예요.
그 부자의 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은 안 그런데 남을 배려하는 것보다 이기적인 것 같은데 뭔가 그런 거예요. 근데 돈은 많아. 헷갈리는 거죠. 그랬었어요. 돈을 부자가 되고 싶었는데 부자들을 보면은 뭐지? 남을 이용해서 돈을 버나? 뭔가? 이거 몰랐어요. 근데 그 상이 어릴 때부터 엄마 아빠가 큰 이모부를 흉을 보고 그렇죠? 작은 이모부에 대한 흉을 보고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을 흉을 보면서 부자들은 나쁜 거야라는 벌써 인식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부자들은 돈이 많은 사람들은 뭐 나쁘고 좋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어릴 때 프로그램이 되어 있고 엄마에게 아빠에게 암시되어 있는 사회적으로 뉴스에서 듣고 드라마 드라마 보면 또 뭐예요? 드라마 보면은 막 나쁜 착한 사람이 막 이용당해가지고 버림당하고 막 이러잖아요. 나쁘게 막 해야 그 자리를 찾아가고 막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부자는 나쁘다라는 생각도 있는데 우리는 또 뭐요? 그래서 부자는 또 뭐요? 착한 사람이 되어야 돼라는 것도 이제 갖고 있는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 거는 있지만 그거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돈은. 그게 아니라 그거는 내 기준에서 보는 것이에요. 내가 암시되어 있는 것에서 기준에 저 사람들은 저 사람들 의식에서 맞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내 신념으로 암시되어 있던 것들로 사람들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들이 부자인지 야갔는지 뭘 했는지 모른다라는 거야. 그들의 의식의 세계에서는 맞다라는 거죠. 근데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제일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돈에 대한 나의 믿음이 어떠하냐가 더 중요한 거죠. 돈에 대한 나의 믿음. 돈에 대한 내가 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지? 그 믿음이 나의 삶에 반영이 된다는 거. 내 믿음대로 이루어지니까 그 믿음이 느낌이 있고 감정이 있고 어떻게 해요? 매니에 생각이 있어서 생각한 대로 나는 뭐요? 그 믿음대로 해서 내가 그 믿음 아래에 있는 이 돈이 없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말할 때 보면은 따라 들어가면 신념이 나타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믿음을 보면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되게 내가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저 사람이 돈이 없겠구나. 벌지만 돈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빨리 써버리겠구나. 근데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죠. 제가 돈에 대한 신념이 안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돈은 벌었어요. 제가 여태까지 벌은 게 80억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러잖아요. 다 써버렸다. 모으지 않고 다 써버린 거예요. 신나게 다 써버렸죠. 엄청 다 써버린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제는 그러니까 신나게 써버리면서 습관이 와 있어요. 쓰는 습관이. 그 에너지를 바꾸는데 진짜 의식 공부를 들었기 때문에 제가 에너지를 바꿀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아직도 뭔가 모르는 느낌이 있어요. 그걸 진짜 제가 이걸 구체적으로 적어서 느낌을 해소하지 않았구나라는 걸 좀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그 느낌이 안 좋은 느낌을 적어서 해소시키려고 그래요. 선생님이 맨날 듣기만 하지 말고 수행을 하라고. 강의만 들으면 뭐 하냐고. 강의만 들어서 되는 게 아니라요. 강의를 들어서 내 거에 적용시켜서 적어서 해소시키는 걸 해야지만 에너지가 바뀌는 거지. 머리로 이해하는 거야. 뭐 제가 그러잖아요. 머리로 이해한 거로 시험 치면 그 지식천이라고. 의식천 수준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지식 천으로 올라간다고. 다 한다고. 답을 모르시는 분이 없어요. 다 알아요. 몇 개월 들어보면 뭐 금방 알죠. 근데 그 지식으로 아는 이해해서 지식으로 아는 거랑 다르게 내 우뇌에서 이 에너지 그쵸? 에테르네 우뇌가 작동이 돼서 내가 에너지 의식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내 삶은 내가 움직이는 나는 의식이에요. 이 의식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 수준에 따라서 다음 생도 결정이 되는 거고 이 지금 삶에 다음 생까지 결정 안 돼도 지금 삶의 이 의식 수준과 반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의식이 돈에 대한 게 돈을 버는 거는 어느 정도 벌 수 있는 그 의식을 가졌었나 봐요. 근데 어쨌든 돈이 들어와요. 지금도 뭐 그냥 뭐 크게 뭐
외출 없고 이렇게 해도 돈은 어느 정도는 이게 들어오죠. 근데 저는 제 목표치가 있거든요. 그 목표치를 가기 위해서 저는 끊임없이 계속 무기력형, 그러니까 의식 공부를 하기 직전에 1년 정도는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쉬었지만 그러고 나서 의식 공부를 하고 나서는 계속 끊임없이 지금도 계속 의식 성장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일을 하는 게 돈에 대한 목표도 있었지만 이걸 벌기 위해서 내가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의식이 어떻게 반영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죠. 그래서 제가 뭐 아직 목표치가 한 달에 매달 1억 버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홍콩에는 30억에서 50억을 벌더라는 거죠. 저 사람들은 똑같은 도구 가지고 왜 저렇게 많이 벌지? 신기하네. 뭐지? 뭐가 다르지? 제품에 뭐가 뭐 특별한 금덩어리가 깔려 있었나? 다이아몬드가 깔려 있나? 아닌데도 그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들과 나의 의식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돈에 대한 의식이 저는 목표가 계속 있어요. 그래서 보는데 버는 거는 좀 그냥 벌고 그랬는데 뭐냐면 모으는 그 의식이 내 신념대로 돈 하면 저는 엄마 하면 엄마가 지긋지긋하다라는 거. 아주 지긋지긋하다는 그 느낌이 그냥 완전 어릴 때부터 암시돼서 느낌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아니라 말이죠. 에고가 하는 그 말과 느낌이 들어와 있는데 그 느낌이 완전 해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들어오는 건데 빠져나가는 구멍이 뭐가 있느냐 이거죠. 빠져나가는 구멍이 있어도 그것도 저희 남편은 저보다 돈을 잘 모아요. 근데 제가 전에 있었던 돈을 가져다가 이걸 써야 돼. 그리고 제가 또 쓰죠. 그러니까 옆에서 뭐요? 빠져나가는 구멍이 또 있어요. 빠져나가는 구멍이. 나는 잘 모은다 하지만, 나는 잘 벌고 잘 모은다 하지만, 누가 펑펑 돈에 대한 믿음이 안 좋으면 빠져나가는 그 구멍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 구멍이 있는 것 또한 그 사람이 아니라 나의 의식으로 막지 못하고 내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이제 그 예쁜 어떤 아동복커는 사장님하고 얘기하는데 딱 돈에 대한 믿음이 딱 들리는 거예요. 어릴 때 제가 이제 우리 아이도 얘기하고 8달 반 만에 이제 태어나서 인큐베이터 속에 있었다 그랬더니 본인도 7달 반 만에 태어났대요. 근데 엄마가 돈이 없어서 인큐베이터 속에 안 넣었대요. 그거 발표해야 된다고. 그거 알아야 된다고. 돈이 없어서 엄마가 인큐베이터 속에 없으면 죽음하고도 완전히 연결돼 있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있더라고. 근데 이제 이분이 이 수업에 대해서 아직 제대로 이렇게 앉아서 이해가 안 됐기 때문에 발표를 해도 그러니까 선생님이 얘기하시는 게 이해가 되어야 되고 경험 플러스 이해와 경험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해만 돼서는 의식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 의식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경험만 해서도 뭔가 또 우연이라는 거죠. 경험을 했을 때는 전 경험은 먼저 했어요. 뭐 이렇게 경험은 했어요. 근데 우연이고 어쩌다 된 거는 아니라고 하지만 우연히 또 우연이 되고 우연이 어떻게 돼? 자부심으로 올라가죠. 내가 됐을 거야. 이 의식의 원리를 모르면 자부심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요번 주인가요? 뭐 저번 주인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그런 이제 강의 중에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 이해와 경험이 되었을 때 지혜가 나온다. 이 지혜는 진리로. 진리로 간다는 거죠. 진리는 흔들림이 없어요. 흔들림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흔들림이 없는데 이 지식, 뭔가 지식적인 이해가 그래서 의식은 철저하게 과학이에요. 그래서 양자물리학과 차원을 않지만 보이지 않는 그 원리를 설명을 해주는 것이 의식 아카데미야. 엄청 중요한 거죠. 보이는 것은 설명을 잘 해요, 사람들이요. 근데 보이지 않는 것을 이해하는 게 그래서 처음에는 보이지 않는 것을 설명해 주시니까 잠이 그렇게 오는 거예요. 시크릿도 가면은 그렇게 잠이 왔었어요. 무슨 수면제 연막탄을 딱 뿌린 것 같았어요, 저는. 손만 들면 자는 거예요. 그냥 쉬는 시간은 반짝 들어오고 막. 네, 호영주 님도 가시나요? 시크릿을? 예, 그러시구나. 그래서
이 돈과 신념, 돈과 성공에 관련된 것에 나의 근원적인 것들을 요번에 어떤 얘기를 하지? 다 적어서 맥락을 바꾸는 작업을 요번에는 다 치유사들과 같이 함께 있잖아요. 도움을 받으면서 다 이제 하는 거죠. 나는 그래서 지금도 생각해 가시면 더 좋죠. 나는 엄마한테 무슨 얘기를 들었지? 내 입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주로 나오지? 그게 이분이 뭐야? 나에게는 돈이 없다. 어제 만난 분도 뭐예요? 돈이 없다. 돈이 없어서. 그러니까 엄마가 인큐베이터 속에 돈이 없어서 못 넣었다라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라는 건 누가 하는 거야? 엄마가 한 이야기를 듣고 누가 그 말을 듣고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다. 그러면 그건 뭐예요? 돈이 없어서 인큐베이터 속에 못 들어갔다라는 거는 돈이 없다는 건 누구 거예요? 내가 말을 해서 믿고 내가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 것이다라는 거죠. 근원에 그게 맥락이 바뀌어야 돼요. 돈을 벌려면. 왜 자꾸 돈이 없고 또 뭐라고 얘기하면 신랑이 돈이 있어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거는 없잖아요. 내 거는 아니잖아요. 이래요. 그래서 신랑이 암만 돈을 많이 벌어도 본인도 돈을 벌지만 자기 돈이 되지 않겠구나라는 게 보이는 거예요. 바꿔야 돈이 들어요. 내 그 믿음이.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땐 저 사람이 이기적이고 못됐고 뭐 이런 것 같지만 다 그게 틀린 거예요. 내 기준에서도 보고 있는 것이고 내 기준에서 보고 있는 거고 근원적으로 돈에 대한 신념 체계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돈에 대한 거 나에게는 돈이 없다라고 했잖아요. 돈에 대한 신념이 나온 거예요. 그 여러분들의 돈에 대한 신념도 찾으셔야 돼요. 내가 주로 돈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하지? 아이들한테 돈 없어! 라고 얘기를 하는지. 저도 그렇게 중간에 야, 돈이 없어서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뭐요? 돈이 없다라는 거를 신념을 믿음을 이렇게 주게 되는 거죠. 엄마가 하는 말이 90, 85%, 95%가 아이들에게 그대로 가는 거잖아요. 참 각성해야 여기서 벗어나지. 각성하지 않으면 엄마가 했던 대로 그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볼게요. 자랑은 아니지만 솔직히 그냥 농담처럼 자랑은 아니지만 뭐요? 그냥 농담처럼 할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아 농담이야. 그냥 나는 돈이 없다고 농담이야. 이거 농담 아니라는 거예요. 농담처럼 뭐야? 없다고 할 수준도 아니다. 없다고 할 수준도 아니고 뭐야? 말 그대로 뭐야? 또 한 번 또 신념을 탁 심어줘. 전혀 없다. 그렇죠? 말 그대로 전혀 없다. 물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있다. 바로 빚. 그것도 3억 원이나 되는 그러니까 빚은 있대요. 빚은 있는데 돈은 없다. 그것도 전혀 없다. 빚은 3억이다. 선생님이 그러셨죠. 빚을 져서 내가 갖다 쓴 것도 내 것이다. 그럼 이분은 뭐예요? 3억 원을 벌 수 있는 그게 있다는 거예요. 빚도 가져다 쓸 수 있는 내 능력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럼 나는 3억 원, 내 것이다. 쓴 사람이 주인이다 그래요. 그럼 뭐야 이거 갖다 쓴 사람이 주인이야? 뭐야 빌려준 사람은 억울하고 갖다 쓴 사람은 뭐지? 이러고 막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이 보이지 않는 이 의식의 그 보이지 않는 에너지의 원리에서는 이게 정확한 원리를 계속 알려주세요. 그렇죠? 내가 온종일 이곳에 앉아 벤치 페인트가 얼마나 벗겨져 있고 분수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따지고 있는 이유는 이러한 현실에서 잠시라도 벗어나고 싶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은 뭐야? 돈이 없고 빚이 많아서 지금 힘든 상황을 잠시 벗어나기 위해서 회피하고 있다라는 거죠. 회피하고 빛이 들어오고 있구나. 벤치에 페인트가 얼마나 벗겨져서 저게 언제 저렇게 칠했는데 저렇게 벗겨졌을까. 뭐 이런 것들을 보고 있는 게 참 뭐예요? 이 페인트 칠에 대한 연구를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듦을 잠시 벗어나기 위해서 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내가 이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서 내가 근원에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 뭐예요? 죽을까 봐라는 거예요. 죽을까 봐 두려움을 위해서 막 있잖아요. 두려운 게 보기 싫은 거예요. 찾기 싫은 거예요. 근데 봐도 별거 없는데 그렇게 싫어한다는 거죠. 에고가. 왜? 그대로 있고 싶어서. 내 믿음을 지키고 싶어서. 왜? 왜? 왜 그럴까요? 왜 그 믿음을 지키고 싶을까요?
신념을 지키고 싶어요. 신념은 뭐예요? 나거든요. 나는 결국은 에고, 가짜거든요. 에고는 나라는 것을 지키고 싶어서 끊임없이 있죠. 끊임없이 에고, 가짜가 나인 줄 알고 그걸 지키려고 하기 위해서 안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적어서 왜 그럴까? 내가 왜, 그러니까 이분은 그 정도는 아시는 거, 그 정도는 아시는데 왜 어떤 원리로 이렇게 보고 있는지는 그냥 구체적인 거는 회피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냥 잠시라도 벗어나고 싶어서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달리 없어 보인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딱 그것뿐이라고 단정 짓고 싶다. 어떻게 해요? 벤치에 페인트가 얼마나 벗겨졌나, 분수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걸 보고 있는 게 지금 그거밖에 할 일이 없다. 노숙자 같이 이렇게 앉아 계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삶에서 회피하고 있지 않나? 회피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 내 자신을 내가 돈을 버는 것도 나고요. 부자가 되는 것도 나예요. 나를 기만하고 살아요. 자기 기만. 기만하고 살거든요. 그래서 기만하고 살면은 내가 나를 잘 몰라요. 근데 의식이 높으신 분들은 아시죠? 선생님은 뭐예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삼생이 보이는 게 천안통이 뚫렸다 그러죠. 이렇게 열려 있다 그러죠. 천안통이 열려 있다 그러는 거예요. 과거 생과 지금을 하는 거 보면 지금 하는 거 보면 과거도 보이고 미래도 보인다. 그렇죠? 그래서 삼생을 다 보시는 게 선생님이 삼생을 다 보세요. 그래서 지금 잘못 업을 지면 어떻게 된다라는 것도 아시죠? 질문하면은 이제 정확한 답을 해주시는 거, 어떻게 해야 될지도 답을 주시고 그 사람이 받아들이는 것만큼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 주시는 거예요. 근데 더 받았으면 왜 저 사람 비교하고 우리는 막 그러잖아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 왜 내가 저 생각을 왜 했지? 왜? 내가 돈에 불안한 거를 어제도 누군가 통화하면서 그런 거야. 옛날엔 안 그랬는데 왜 이렇게 불안해하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도 그랬었는데 불안한 거를 회피하고 몰랐었는데 공부해가지고 이게 맑아지기 시작을 하니까 더 뭐예요? 맑아지기 시작을 하니까 또 더 불안한 게 드러나 보일 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감정을 회피하거나 억압을 시키거나 표출시키거나 세 가지 기전으로 하고 있다. 근데 이 감정을 어떻게 해요? 감정은 200 이하에 대한 거잖아요. 200 이하의 의식 에너지잖아요. 감정은 에고, 가짜 나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해요? 해소시키고 해소가 되는 것은 질문을 하는 거는 몰랐던 거를 알아가는 거고 신념 발표를 하는 게 해소시키는 거예요. 해소해서 어떻게 해요? 해소시켜서 이해하고 그거를 이해하는 거예요. 나를 해소하고 나를 이해하고 그때 그랬었구나. 아기 때의 감정에 대해서 그때 아기 때 감정을 해소시키는 거야. 그럼 완전히 맥락이 바뀌어 버리는 거죠. 그럼 편안해지고 배려심도 생기고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네, 감정적인 부분들이 내가 왜 감정이 있는지 내가 나를 알아야 한다는 거야. 나를 알아야 내가 부자도 될 수 있고 내가 돈도 벌고 성공하고 편안하게 평온하게 행복하게 삶을 경험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11페이지, 내일은 12페이지 나가겠습니다. 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나를 한번 더 관찰해 보시는 내가 기쁨에 있는지 착각하고 있고 감추려고 하는데 모르고 있는지 나를 좀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일 6시에 또 다시 뵙겠습니다. 네.